즉 미래 사회는 열 발생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기술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술이 바로 상온상합 초전도체입니다. 이 초전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험적으로 구현한 곳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이고 이들과 함께 상용화를 향해 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여러분, 지난 2달 동안 신성 델타테크 주가는 눈에 띄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답답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2개월 전 영상에서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단기 요인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요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연휴 이후 등장한 새로운 변수들, 그리고 더 넓은 시각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인사이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특허 보정서 제출입니다.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기한은 오는 11월 15일입니다. 저는 기한 내 제출 여부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진짜 관건은 보정서의 무게감입니다. 지금 특허청은 계속해서 재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구를 수정하는 보정서로는 이 의문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필요한 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LK99 샘플 제공받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보증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순간 이 특허는 단순한 국내 분쟁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적 사실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 역시 단기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재평가의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즉 이번 보정서는 그냥 제출하면 되는 숙제가 아니라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신성 델타테크의 초전도 사업 선언입니다. 반기 보고서에서 초전도 사업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이는 단순한 실망으로 끝날 사안은 아닙니다. 특허 승인이 지연되면서 신성 델타테크 입장에서도 성급한 사업화 언급은 리스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최근 CCS 사례에서 보셨듯 섣불리 초전도 사업을 드러냈다가 단기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결국 상장 폐지 직전까지 몰린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오히려 신중하게 태도를 유지하는 게 주주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닙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의 합작회사 ASC 래브 투자 금액 증가, 신성 ST를 통한 북미 생산시설 투자 예고, 외부 업체를 통해 밝혀진 방막기기 도입,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 이미 실질적인 준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 보여주는 건 정적이지만 내부에서는 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요인은 내부 발언과 홍보 콘텐츠입니다. 2달 전만 해도 퀀텀 에너지 연구소 홍보 전무가 메타를 통해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허 승인 전에는 움직일 명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만약 특허가 승인되는 순간이 온다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단순한 보도자료 수준이 아니라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가능성이 큽니다. IR 행사, 투자자 인터뷰, 글로벌 파트너십 속의 영상까지 이어질 수 있죠. 즉 지금은 고요하지만 승인의 순간에 폭발적인 노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바로 시연 영상 공개입니다. 만약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직접 LK99 합성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한다면 이는 특허 논란을 넘어 전 세계 과학계와 투자계에 충격을 줄 이벤트가 될 겁니다. 물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재현성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카드로서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2가지 있습니다. 첫째, 한국, 일본 대주주 및 중국 법인 매도 자금의 향방. 최근 2개월 동안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일 대주주 및 중국 법인에서 보유 주식을 매도해 현금을 확보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유동성 확보라면 주가에는 부담 요인입니다. 하지만 이 자금이 초전도 사업 설비 투자로 쓰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10월에서 11월 사이 이 자금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곧 신성 주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겁니다. 둘째, 정부의 초전도체 로드맵 발표입니다. 지난 8월 정부가 선정한 미래 15대 산업에 초전도체가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고온 초전도체 중심이지만 이 자체가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는 긍정적 요인입니다. 특히 연휴 이후 발표될 구체적 로드맵에 따라 고온 초전도체 테마가 들썩이며 신성 델타테크도 간접적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정부 정책은 당장의 실적에 직접 연결되진 않더라도 시장 분위기를 전환하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최근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입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세상의 핵심 기관 하나만 마비돼도 국가 전체가 먹통이 될 수 있다는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초전도 투자자라면 여기서 다른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합니다. 화재의 원인이 바로 리튬 배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미래 사회는 열 발생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기술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술이 바로 상온 상압 초전도체입니다. 이 초전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험적으로 구현한 곳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이고 이들과 함께 상용화를 향해 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신성델타테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단기 주가 변동을 쫓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기업이 10년 뒤 한국 산업 생태계의 심장부에 있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가 보여준 건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닙니다. 열을 없애는 기술을 가진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신성델타테크가 10년 뒤 삼성전자처럼 한국 산업의 심장에 서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 침묵과 답답함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